오늘 수업을 통해서 지난 10주간 주요하게 다뤘던 것들을 리마인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4가지 챕터로 준비를 했으니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학의 큰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예전에 정책학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른 공학 전공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정책학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쉬운 말로 어떻게 비유를 할까 하다가 행정학 친구 좀 비약이 있죠. 자, 조금 더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실무 영역에서 역할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정책학은 단순하게 이론의 집합을 넘어서서 실제 문제를 정의하고 우리 정책이 개입해서 실제 그 결과물, 산출물이라고 하는 성과를 똑똑히 지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하는 과정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즌 1이나 2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연구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나만의 관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특수한 관계에서 지도 교수님과 제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서 흔히 착각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다음 시즌에서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시즌은 대학원 진학에 관련된 것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지금까지 봐오셨던 실무에 계시는 그리고 또 대학원을 가볼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적합한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도 교수님의 연구의 결을 따라가는 거는 우리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죠. 그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연구 문제부터 이렇게 뭔가 풀어가는 과정을 온전하게 해나가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 자전거 두발 자전거를 타실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유를 어떤 걸 들까 하다가 자전거를 가지고 왔는데 자전거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타지도 못하는 근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전거를 탈 때 보통 보조바퀴를 달기도 하고 저는 보조바퀴를 달았다가 그 보조바퀴를 조금씩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풀면서 나중에는 2발로 탔던 많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그 자전거를 잡아주고 밀어주고 뭔가 잠깐 손을 놓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 지도 교수님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갈지는 탄 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면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쪽으로 가야 좋아하실까 이런 걱정. 혹시나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좋아하실까 저렇게 해야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연구자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why question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책 현장에서도 실제로 정책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사회 현상을 보실 때 이 현상이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태연 레벤코는 연구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다른 더 필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제 5년간의 암묵지를 집어넣어서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왜 그럴까가 저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을 할 때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 거지?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요즘에 한번 이제 소위 말해서 웨이브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멀티모달 환경에서의 한계도 느끼실 거고 결국 사람이 터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느끼실 겁니다. 모두가 다 해주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데 알아서 차차차착 해주고 나를 끌어올려줄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광고는 여럿 있습니다만. 자, 그런 것처럼 왜 그럴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책학의 핵심 질문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 개입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가? 이런 문제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회과학에서 인과를 추정하기에는 여러 변수들이 많아서 힘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 연구자들께서 정책학 안에서는 어떻게 인과를 추론해 볼 수 있는지를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정책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를 소위 말해서 정책을 평가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것까지 선순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적인 정책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하면 정책학은 학문적인 개념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한 학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형태의 정책학을 아시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행정학 친구. 자, 두 번째 정책 실행에 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저희 다른 회사 이름이 더 필드 플레이어. 자, 정책은 문제 정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실제로 집행을 해봤을 때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됩니다. 해봐야 알지라는 말 있죠. 우리 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해보고 나서 이런 사각지대, 응용지대가 있더라.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정책을 개선한다. 이게 토대가 되는 철학이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죠. 자, 정책의 3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 산출, 성과입니다. 실제로 집행을 했을 때 그 대상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집행 과정에서 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막상 저도 간접적으로 공공기관에 일을 했던 민간인이었습니다만 한때는 이런 착각에 많이 빠집니다. 성과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연말에 무슨 공유를 그렇게 많이 해요. 성과 공유. 그런 형식적인 공유에 빠지다 보면 산출이 많으니까 그게 성과, 모든 게 다 성과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한 것인가, 정말 그것이 정책 대상자에게 유효했던 것인가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저도 압니다.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잘했다, 우리 잘했다 이런 거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실제 정책이 의도한 게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바꾸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가자가 단순히 많으니까 성공했다. 그리고 관계를 잘 유지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이거는 좋은 거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공공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그 브랜딩이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지지도 오래 해줄 것이고 평가가도 비슷합니다. 평가가도 담당 부서에 높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부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뭘 잘 부탁? 그렇게 할 거면 굳이 평가를 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성과 중심으로 실제로 달성이 됐나, 효과성이 있나, 대상자에게 어떤 작용을 해서 그런 결과가 유도되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게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최근까지 정책 평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부분도 랩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평가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배 연구자님들이 인과성 추론에 관해서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요. 다시 리마인드 드리면 원인과 효과의 근접성, 원인의 시간적 선행성, 상시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게 정책학 안에서 실제로 정책의 효과를 볼 때 이렇게 한번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그 길을 선배 연구자님들께서 닦아주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적 연구 방법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정책 평가 이런 게 연구인가라고 하는 난제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러나 정책 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 엄격한 사회과학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것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방법론들 실험적 설계, 비실험적 설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는 영상 연결을 해둘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이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 이런 말들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관련해서도 지난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시간에 척도의 타당도 신뢰도를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측정 도구나 자료 해석이 정말 타당한가? 여기에서는 그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가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평가 방법이 타당한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른 평가에 적용해도 무방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학에서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로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계속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정책평가는 증거가 있도록 기분 좋다고 잘 주고 기분 나쁘다고 안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실제로 평가위원들 중에도 기준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평가 자리에 가셨을 때 충분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전체 최종 정리를 하고 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학은 이론을 넘어서서 실제 실무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학문이다 라고 정의를 나름대로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개념을 익힐 때 이거 논문 쓸 때도 그런데요. 논문 쓸 때도 여러 학자들의 정의들을 참조해서 나는 이 연구에서 이걸 이렇게 정의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를 있어 보이는 말로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공부하실 때 정책학에 대해서 선생님만의 정의도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해보시는 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은 리마인드가 이 전체 강의의 테마니까 이것도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4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문제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수익, 활동, 산출, 성과의 논리적 연결이 중요하다. 관리도 중요하고 인과적 평가와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4가지 이야기들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보통 이런 말 하죠. 의도는 좋았다. 그런 말 하는데 의도보다 정책 추진 결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우리 학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데 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꼭 정책학이 아니더라도요.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영역에서 문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찾고 그 결과로 인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다시 또 부족했던 거는 평가 과정을 통해서 다시 개선을 하는 이 작업은요. 비단 정책학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프로세스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요즘에 더욱 질문하는 힘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정책학 개론을 다뤄봤습니다. 정책학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를 하시는 선생님들도요, 그리고 정책학을 배우는 선생님들도 모두 유용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초반에 예고 드린 것처럼 대학원을 가야 하는가에서부터 대학원 가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특히나 직장인이라면 커리어에는 어떤 도움이 될지 그리고 사회 초년생인데 바로 진학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대학원이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학위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 변화무쌍한 AI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시즌의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수요일 오후 9시에 잠을 잊은 그대에게 시리즈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시리즈 알림을 계속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불철주야 학업에 매진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